신장내과 전문의 김준경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준경입니다. 네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만성 신부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정의에 의하면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의 배설 기능, 네. 즉 사구체 여과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를 통해서 예. 정상보다 떨어져 있을 때를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고, 그게 계속 오래 가는 거겠죠. 그렇죠. 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니까. 예.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워낙 이제 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꽤 있다 보니까 눈에 많이 띄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대체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연령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있죠. 맞아요.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예. 건강한 콩팥이라고 하더라도 예. 나이가 들에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구체 여과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아, 그런데 그래요? 게다가 예.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 예. 또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 이런 예. 그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원인 질환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예. 고령화됨과 동시에 그 병의 진행에 따라서 네. 만성 신부전이 되죠. 음. 그래서 평균 연령이 80대인 그룹과 60대인 그룹의 만성 신부전의 빈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선생님 궁금한 건요. 네. 증상이 대체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성 신부전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예. 만성 신부전은 적어도 3기, 예. 3기라고 하면 자기 콩팥 기능이 50%밖에 남지 않았을 때쯤 됩니다. 예. 그럴 때까지 별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외래 젊은 친구가 아버지 예. 이식을 받겠다고 왔는데 네. 자기는 전혀 증상이 없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식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말기 신부전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서 혹시 이제 증상이 있었다고 하면 네. 5기, 즉 말기에 이르러서 뭐 식욕부진이라든지 전신 소양증, 가려운 이런 증상, 네. 또 뭐 혈압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아프다든지 뭐 눈에 띄는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자, 저희가 건강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이런 증상이 없는 질환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나빠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빨리 눈치챌 수 있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신호가 없을까요, 선생님? 증상 자체가 미미할 수도 있고 예. 이미 병기가 진행된 다음에 자각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대한신장학회에서는 신장병을 예. 눈치채기 위한 9가지 증상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거 그래서 가르쳐 그것이 주세요, 첫째가 네. 소변이 탁하거나 예. 붉은 혈뇨에 붉은 뇨가 나올 때,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붓거나 이런 부종이 생길 때, 부종이 생길 때. 혈압이 오를 때, 예. 피로할 때, 그다음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잘 못 먹고 그로 인해서 체중이 줄 때, 네. 이와 같은 9가지 증상이 있으면 신장병을 의심해 보자. 자다가 자주 소변을 본다. 그다음에 소변량이 줄거나 소변 보기 조금 힘든 경우 이거는 전립선 비대 같은 게 있을 때도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네.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소변 양이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수시로 소변을 보러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보다도 밤에 소변을 보러 가는 일이 늘었다. 뭐 밤에 한 예전에는 번 야뇨가 이상 뭐, 없었는데 뭐 최근에는 한 2-3번씩 야뇨가 온다라고 하면 예. 신장을 의심하는 것도 한 가지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밤에 한 번 정도 깨실 수는 있는데 2번, 3번 깨버리면 소변 때문에 깨버리면 잠도 거의 다 설치게 되는 거고 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도 이제 환자를 볼 때 제가 진찰을 하면서 예. 언제부터 신부전이 신장이 병이 들었을까를 짐작하는 그런 그 추리로 예. 야뇨가 언제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렇게 여쭙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거 이거 자주 저도 듣는 얘기인데 손발이 자주 붓는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손발이 붓는다는 분들이 사실 많죠. 예, 굉장히 많아요. 예. 그게 이제 뭐 신부전이 아니고 신장병이 아니어도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 예. 전날 어떤 피로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붓다 빠졌다 하는데 밤에 뭐 라면 드시거나 그런 것에 이래도. 과민한 사람도 실제로 많이 또 맞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예. 그런데 정확한 자가 진단, 부종이 있느냐 없느냐 자가 진단은 네. 이거 맨살을 보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촛대뼈라고 하는 이곳을 예. 엄지손가락으로 좀 아프다 싶게 이렇게 한참 눌러서 네.
함요 부종, 손가락 자국이 남으면 쑥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거는 비정상적인 부종의 측정법입니다. 자, 만성 신부전으로 이제 본인이 진단을 받으면 생존율이 선생님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네. 5기 말기 신부전이 투석을 하게 될 때 네, 또는 네. 신장 이식을 할 때 뭐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예. 투석 환자들의 생존율이 제일 낮기 때문에 예. 대강 얘기하기에 대장암의 생존율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장암에. 그런데 예. 이제 대장암이라고 하면 놀라고 뭐 유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런 예. 어떤 충격적일 텐데 예. 만성 신부전 투석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게 중한 병인지 모릅니다. 아, 그냥 그리고 투석 받으면 되지. 이렇게 투석하지 생각하시죠? 않겠다는 등 뭐 예, 그렇게 예.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예. 원인 질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예. 10년을 볼 때 투석 환자가 얼마나 생존을 하느냐? 예. 약 반수쯤 생존합니다. 10년 50% 정도 생존율이 됩니다. 50% 정도. 예, 그러니까 예, 예. 당뇨 환자인 경우는 50%가 채 안 되고 아, 그렇군요. 고혈압이나 여타 다른 질환으로 할 때는 50%가 넘으니까 예. 평균을 합을 하게 되면 한 50% 되고 50% 정도. 자, 그러면 콩팥병이 있다라는 거를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는 이제 뭐 어떤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게 되나요, 선생님? 신장병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단순하게 피 검사만 해도 어느 정도 신장병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혈액 검사에서 하는 신장병의 진단이 오차 범위가 넓어서 피 검사만 가지고 신부전의 진행을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에 의해서 구하는 eGFR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것들을 대개 구하지요. 예. 국가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국가검진에서도 예. 꼬박꼬박 하고 예. 거기에서 어떤 지적이 있을 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네. 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그런 정기 검진상에서 혈뇨나 단백뇨가 있다고 통보가 왔을 때 예. 사실은 혈뇨나 단백뇨가 있을 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단백뇨가 나온다는 것은 먼저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어떤 최초의 징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신장 전문의를 찾아서 음. 자문하시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특히나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말기 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을 하게 되는 이런 뭐 최종의 치료밖에 없지만 네. 말기 신부전에 들어가기 전의 병기, 예. 3기, 4기의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투석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을 좀 연장해보는 네, 네. 보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투석에 임박할 시간을 벌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투석을 늦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말기 신부전에 이르기 전에 음.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조금 더 먹으라고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예. 이제 만성 신부전 3기쯤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예. 고기류, 육류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왜 그런 거 하니? 육류가 몸에서 분해대사가 돼가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갈 길은 콩팥밖에 없습니다. 아하. 신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과도하게 일을 시키게 되면 예. 신장의 수명이 짧아질 것이다. 이런 것으로 벌써 오래전서부터 저단백 식이가 예. 보존 치료의 핵심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권장하는 단백질은 하루에 40g 정도가 됩니다. 대강 러프리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하루 3끼 중에 한 끼는 고기 반찬이 없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고 아하. 점심 저녁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네. 고기의 양은 갈치 한 토막 수준. 갈치 한 토막 수준. 갈치를 오래 먹어서 이제 질리게 되면 네. 소고기 서너 모타리의 네. 수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왔다고 해서 갈비 파티를 했다. 네. 그러면 본인은 쉬고 있지만 콩팥은 밤새 일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예. 콩팥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저단백 식이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과 당뇨의 치료, 네. 그다음에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진통제, 항생제를 과량으로 오랫동안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진통제 사실 오래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있으신 분들. 예. 아프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 네.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예. 노인, 네.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예. 좀 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예. 그런 약이 꼭 필요하면 네. 신장내과 또는 신장주치의에게 가서 네. 그 약을 따로 처방 받으시는 게 좋고요. 항생제도 신장에 부작용이 적은 항생제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거 하고 음. 또 한 가지는 통풍이라고 하는 관절통이 대사병이 있습니다. 예. 통풍이 있는 분들이 진통제에 쉽게 노출이 되고 그 통풍을 빨리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신부전이 악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풍 있는 분들 신장 주의해라. 네. 그다음에 설사하지 않도록 평소 생활 습관 잘 하도록 하시고. 설사하지 않도록. 예. 예. 설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순환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네. 신장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것이 콩팥에 영향을 준다. 그렇습니다. 예. 또 그런 설사가 되는 조건과 같이 체액이 부족할 수 있는 이뇨제 과용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뇨제 그래서 드시는 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신부전이 오는 그 노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뇨제, 설사, 진통제 과용 이런 것으로 신부전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래서 예. 늘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찍부터 시작을 관리를 잘 하시면 나중에 말기로 진행하는 속도를 더 그렇죠. 늦출 수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조금씩 약해지게 될 테니까. 예. 근데 어차피 이제 수명이 자꾸 늘어나니까 말기까지 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이제 말기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됩니다. 투석에 대한 얘기 선생님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투석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앞으로도 수년 동안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네. 그 투석 환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원인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의 유병률이 늘었다. 네. 유병률이라는 것은 빈도를 얘기합니다. 네. 또 그분들이 오랫동안 신부전이 올 때까지 생존을 했다. 100세 시대니까요. 예. 이제 뭐.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령 인구가 늘었다. 또 국가의 이 의료보험 제도가 잘 발달이 되면서 투석을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서너 가지의 이유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만성신부전 환자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투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는데 예. 뭐 긴 얘기입니다마는 혈액투석을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드리면 몸에 있는 찌꺼기, 수분을 체외 순환, 피를 몸 밖으로 빼내 가지고 네. 기계로 보내서 기계에서 씻어주는 치료를 체외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콩팥이 밖에 있는 거죠, 이렇게 기계로. 기계로 있지요. 네. 예. 그래서 오염된 피를 기계에 보내면 기계는 여과시켜서 깨끗하게 정화시켜준 피를 몸에 다시 넣어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이 하루에 적어도 4시간 내지 5시간이 필요하고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일주일에 3번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네. 그러면 투석하는 날 하루는 전부 온전히 병원에 쓰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 날 환자는 뭐 소소한 일상생활을 하고 짧은 곳에 뭐 장을 본다든지 뭐 이런 네. 정도를 하고 먹는 음식 찌꺼기들을 그냥 몸에 가두고 있다가 예. 그 다음번 투석에 또 제거를 하는 걸러내고. 겁니다. 그러니까 48시간 단위로 이분들은 뭐 생존한다. 48시간 단위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들의 생활의 질, 생활 활동의 제약이 엄청난 거죠. 어디 멀리 가시기 힘들겠네요. 직장을 유지한다든지 학업을 한다든지 멀리 여행을 한다든지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외에 그 투석 방법 말고는 이제 복막 투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복막 투석은 부들부들한 그 도관을 네. 복강 내에 심는 시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도관을 통해서 네. 투석액을 복강 내에 집어넣지요. 예. 본인이 손수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장과 장 사이의 빈 공간에 네. 투석액이 들어가고 예. 하루에 4번을 교환을 합니다. 예. 본인이 하는 겁니다. 집에서. 집에서. 예. 그래서 복막 투석은 아까 말씀드린 혈액 투석에 비해서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자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예. 소아의 경우 혈액 투석은 바늘을 자꾸 찌르는 게 공포스러우니까 예. 소아의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병원이 멀거나 집에 자기가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분들이 네. 복막 투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 또 혈력학적으로 뭐 좀 어려운 얘기다만 심장이 약한 분들이 복막 투석을 선호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혈액 투석을 할지 복막 투석을 할지를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어느 정도 그 본인의 어떤 병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 당신은 혈액 투석이 좋습니다, 복막 투석이 좋습니다를 일단 제안을 하지요. 예. 그리고 이제 투석실을 보여줍니다. 혈액 투석은 이렇게 하는 요렇게 것이고 합니다. 예. 복막 투석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네. 어떤 게 자신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네. 대부분 본인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반 음. 의사 주治의견 반, 음. 환자 의견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정을 한다. 혈액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까, 예, 선생님? 혈액 투석, 복막 투석 모두가 네. 고가의 치료이고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네. 한번 투석할 때마다 아주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 의사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아주 그 어려운 치료, 네. 집약적인 치료입니다만 과거에는 그 내용들이 환자 부담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투석을 받지 못하고 생존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 국가의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의료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받나요?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자는 10%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신부전이 돼도 투석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돌아가셨던 노인들 이런 분들도 지금은 병원에 와서 투석을 받도록 하지요. 네. 그래서 투석 환자가 늘게 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참 다양한 일인 것 같고, 네, 방금 투석 얘기를 이제 해주셨습니다만은 제 주변에 젊은 친구들인데 네. 투석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콩밭이 나빠졌더라. 그렇게 해서 내가 투석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생님? 너무 좋은 코멘트 해주셨고요. 예, 예.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예.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만성 신부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급성 신부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급성 신부전. 네. 급성 신부전은 갑자기 신장이 나빠졌다가 부전에 이르렀다가 예. 완벽하게 회복할 수도 있는 병이 급성 아, 신부전입니다. 이건 회복이 되는군요. 예. 그런데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과격하게 2시간, 3시간을 하고 아하. 횡문근 융해증 근육이 녹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육 괴사가 와서 예. 그것으로 인해서 급성 신부전으로 투석할 뻔하다가 아.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이나 안 해봤던 운동을 갑자기 격하게 하는 경우 예. 그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투석을 이제 한번 받기 시작하시면 사실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 되는데 결국 이분들의 목표는 이제 신장을 이식 받으시는 게 목표가 되는 거라서 신장 이식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기 신부전 환자의 치료 중에 궁극적인 치료는 신장 이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신장 이식이란 말다시피 건강한 콩팥을 제공받아서 네. 몸에 심고 예. 그것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을 쓰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제공자 도너라고 하는데요. 네. 도너의 소스는 누가 줄 것이냐? 누가 줄 것이냐? 네네. 가족 아니면은 뇌사이식으로 장기 공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체로 받는 건 거의 다 가족분들이 주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1년에 우리나라에서 뇌사 장기 공여를 하는 분들이 약 500명이 채 안 됩니다. 아직 적네요. 예. 그래서 500명이 콩팥을 2개씩 주고 떠나신다고 보면 네. 1년에 한 1000예 미만의 뇌사 이식이 이루어지니까 예. 가족 간에 주거나 받거나 할 제공자가 없을 때는 뇌사 이식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는데 보통 우리나라 평균 대기 시간이 6년입니다. 6년. 적어도 투석을 하면서 6년은 버티셔야 예. 신장 이식, 뇌사 이식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때쯤 정도로 돼야 차례가 돌아오는데 그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아직 뇌사 이식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럽거나 편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뇌사 이식의 문화 네. 이런 것이 잘 커졌으면 하는 게 제 네, 네. 바람입니다. 공여자가 좀 많아졌으면. 그리고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가족 간에도 왜 이렇게 신장을 주고 싶은데 혈액형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네. 요즘도 선생님 그런가요? 예.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그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예. 이식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혈액형이 다르게 되면 제공자와 수혜자의 사이 혈액형이 다르게 되면 이식을 과거에는 못했는데 그랬죠. 요즘에는 그 벽을 넘어서게 네. 됐습니다. 어. 또
이식을 하기 전에 사전 검사에서 항체가 있어서 교차 반응이 양성이 나오게 되면 못하는 이런 기술적인 그랬었죠. 어려움이 네,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칭 고감작, 고난도 이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은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을 할 수 있고 예. 그 성적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용기를 갖고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이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는 것이 예.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예.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식 이제 그 현장에서 계속 환자들을 보고 하시니까 좀 하실 말씀도 점점 더 많으실 텐데 더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지금도 콩팥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이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공여를 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네. 그분들에게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면요. 신장병 환자는 주치의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늘 쉽게 오는 여러 가지 뭐 응급 상황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고 네, 늘상 가까이서 주치의에게 치료받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예. 이식이든 투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부산 시민들이 먼 거리 뭐 서울 지역으로 뭐 이식을 하러 간다, 투석을 하러 간다 하는 경우를 볼 때 네, 열심히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본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도 좋은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많이 아유 계시니까 그럼요. 예, 그분들을 주치의를 삼아서 하시는 것이 예,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를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중요한 장기인 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콩팥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건 알고 있는데 뭐 어떤 장기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는 사실 모르고 있다가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조금 눈이 밝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김준경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